4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2 자동차 관리 요령의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교재는 102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내용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1 자동차 관리입니다. 교재는 104페이지입니다. 플러스 스터디 터보 차주의 개념과 점검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터보 차주의 개념입니다. 배기가스를 이용한 터빈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흡기를 압축시켜 혼합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보내 자동차의 출력을 높여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엔진 보조 장치입니다. 두 번째, 고장 원인은 윤활유의 공급 부족, 엔진 오일의 오염,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압축기 날개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점검 요령입니다.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 회전시키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는 압축기 날개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CNG 압축 천연가스 연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징입니다. 첫째는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것으로 탄소량이 가장 적으므로 CO2 배출량이 적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LNG, 액화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수한 천연가스는 전처리 공정을 통해 유황, 습기,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가스 상태로 엔진 내부로 흡입되어 혼합기 형상이 용이하고 휘박 연소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영하 20도씨에서 영하 30도씨의 저온에서도 가스 상태로서 저온 시동성이 우수합니다. CNG 연료의 특징 여섯 번째입니다. 불완전 요소로 인한 입자상 물질의 생성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황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SO2 가스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탄화수소 연료 중에 탄소수가 적고 독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품 재료의 내직수성 등의 재료 특성은 가솔린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네 번째 CNG 자동차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CNG 자동차 엔진의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연료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 연료의 압력과 양을 제어하는 장치가 구성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연료의 흐름 내용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의 충전 노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입구 리셉터클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용기의 저장, 그 다음에 배관 라인을 따라서 고압의 상태를 저압으로 조정, 그 다음에 엔진의 연소실로 주입되는 흐름을 갖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료장치 구성품입니다. 첫 번째는 CNG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들입니다. 용기 부품으로 자동 실린더 밸브, 수동 실린더 밸브, 과도한 온도 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감지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실린더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일회용 소모성 장치입니다. 그리고 과류 방지 밸브가 있습니다. 유량이 설계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밸브인 과류 방지 밸브입니다. 다음은 리셉터클입니다. CNG 연료 주입 노즐과 결합하여 차량에 연료를 보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내용으로 체크 밸브, 플렉시블 연료 호스, CNG 필터, 압력 조정기, 가스와 공기 혼소기, 그리고 압력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운행 시 자동차 조작 요령 가운데 첫 번째, 브레이크 조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면 안정된 성능을 얻을 수 있고 뒤따라오는 제동 정보를 제공하여 흠이 주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리막에서 계속 풋 브레이크의 과다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풋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면 브레이크의 파열, 브레이크의 일시적인 작동 불능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속 주행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행 중인 단보다 한 단 낮은 저단으로 변속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행 중의 제동입니다. 핸들을 붙잡고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리막길에서의 운행은 기어를 중립에 두고 탄력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네 번째 ABS 조작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념 및 작동 방법입니다. ABS 장치는 급제동할 때 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할 때 구르던 바퀴가 잠기면서 노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여 핸들의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급제동할 때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고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계속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ABS 특성입니다. 급제동 시에도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은 방지할 수 없다. 접지면이 부족한 자갈길이나 평평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일반 브레이크 차량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다. 챕터 3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내용입니다. 교재는 1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로 구분할 수 있는 고장 내용입니다. 소음기 파이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색 혹은 약간 엷은 청색입니다.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 엷은 청색입니다. 두 번째, 검은색입니다. 농환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초크 고장이나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막힘, 연료 장치 고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백색, 흰색입니다.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헤드 게스킷 파손, 밸브의 오일 실 노후 또는 피스톤 링의 마모 등 엔진 보링을 할 시기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115페이지 잭의 사용 내용입니다. 첫째는 잭을 사용하여 차체를 들어 올릴 때 차가 밀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할 타이어의 대각선에 있는 타이어에 고인목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잭을 사용할 때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잭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동을 걸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잭으로 차량을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 들어가면 위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잭을 사용할 때에는 후륜의 경우에는 리어 엑셀 아랫부분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챕터 4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동력 전달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러치 역할입니다.
엔진을 작동시킬 때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어를 변속할 때 엔진의 동력을 일시에 차단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출발할 때에는 엔진의 동력을 서서히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성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관성 운전은 주행 중 내리막길이나 신호등을 앞에 두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특정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관성력에 의해 주행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클러치의 구비 조건 내용입니다. 첫째는 냉각이 잘 되고 과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전력 단속 작용이 확실하며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고 회전 관성이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두 번째 변속기 내용 가운데 자동 변속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자동 변속기의 개념은 클러치와 변속기의 작동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나 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 변속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수동 변속기와 비교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점입니다.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운전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충격이나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습니다. 또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하여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약 10%가 많습니다. 또한 밀거나 끌어서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타이어의 내용 가운데 타이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튜브 없는 타이어를 말합니다. 우선 타이어의 펑크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직접 림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열의 발산이 좋아 발열이 적습니다. 그리고 튜브 조립이 없으므로 펑크 수리가 간단하고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됩니다. 아울러 림이 변형되면 타이어와의 밀착이 불량하여 공기가 새기 쉽습니다. 또한 못에 찔려도 공기가 급격하게 새지 않으나 유리, 조각 등에 의해 손상되면 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레디얼 타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접지 면적이 크고 타이어의 수명이 깁니다. 두 번째는 트레드가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세 번째, 회전할 때 구심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안전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충격을 흡수하는 강도가 적어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조향 핸들이 다소 무겁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완충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완충 장치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상하 방향이 유연하여 차체가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 올바른 휠 얼라이먼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차체 무게를 지탱합니다. 다섯 번째, 타이어의 접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완충 장치 구성 가운데 스프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판 스프링, 두 번째는 코일 스프링, 세 번째는 토션바 스프링, 그리고 네 번째 공기 스프링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판 스프링입니다. 적당히 구부린 띠 모양의 스프링 강을 몇 장 겹쳐 그 중심에서 볼트로 조인 것을 말합니다.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코일 스프링은 스프링 강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힘을 받으면 비틀립니다. 그리고 판 스프링과 같이 판간, 마찰 작용이 없기 때문에 진동에 대한 감쇄 작용을 못하며 옆방향 작용력에 대한 저항력도 없습니다. 주로 승용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션바 스프링입니다. 비틀었을 때 탄성에 의해 원위치 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스프링 강의 막대를 말합니다. 스프링의 힘은 바의 길이와 반면적에 따라 결정이 되며 코일 스프링과 같이 진동의 감쇄 작용이 없어 쇼업쇼바를 병행합니다. 다음은 공기 스프링입니다. 공기의 탄성을 이용한 스프링으로 다른 스프링에 비해 유연한 탄성을 얻을 수 있고 노면으로부터 작은 진동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자동차 및 대형 버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쌉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두 번째 슈업 쇼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승차감의 향상입니다. 두 번째는 진동의 흡수를 앞당깁니다. 세 번째는 운동 에너지를 연 에너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감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테빌라이즈입니다. 첫째는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차체의 롤링을 방지하고 세 번째 토션바의 일종이 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조향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내용을 알아봅니다. 조향 조작이 주행 중에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조작이 쉬우며 방향 전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을 바꿀 때 셰시와 바디 각 부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 조작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선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수명이 길고 정비하기 쉬워야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다섯 번째 휠 얼라이먼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캠버, 캐스터, 토잉, 조향측, 경사각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캠버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앞 바퀴가 수직선에 대해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휠 얼라인먼트 네 번째 캐스터 내용입니다. 자동차 앞바퀴를 옆에서 보았을 때 앞 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이 수직선과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은 주행 중 조향 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조향하였을 때에는 직진 방향으로의 복원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인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양쪽 바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앞쪽이 뒤쪽보다 약간 작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은 주로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을 시키며 앞바퀴가 옆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과 타이어의 마멸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제동 장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ABS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바퀴 미끄러짐이 없는 제동 효과와 자동체 안정성과 조종 성능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앞바퀴의 고착에 의한 조향 능력 상실을 방지하고 노면이 비에 젖어도 제동 효과 우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속 브레이크의 종류입니다. 첫째는 엔진 브레이크, 두 번째 제이크 브레이크, 세 번째 배기 브레이크, 네 번째 리타터 브레이크. 우선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언덕길을 내려갈 때 가속 페달을 놓거나 저속교를 사용하면 엔진의 회전 저항을 이용하여 제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이크 브레이크입니다. 일부 피스톤 내부의 연료 분사를 차단하고 강제로 배기 밸브를 개방하여 작동이 줄어든 피스톤 운동량만큼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어 제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배기 브레이크입니다. 배기관 내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배기가스 또는 공기를 압축한 후 배기 파이프 내 압력이 배기 밸브 스프링 장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높게 하여 제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리타터 브레이크입니다. 별도의 오일을 사용하고 기어 자체에 작은 터빈 또는 별도의 리타터용 터빈이 장착이 됩니다.